정리칠적 제대로 알기 제34대 법부 대신 조중응. 조중응은 1860년 9월 21일 한성부에서 아버지 조태키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1878년 12월 성균관 중학동제의 재임으로 선발되어 관악 유생으로 2년간 수학하다가 1880년 2월 초시에 입격했습니다. 해외 관계에 관심을 가져 1883년부터 1885년까지 만주, 외몽골, 시베리아, 바이칼로 등지를 개인적으로 여행하며 돌아보고 왔는데 귀국 후 러시아를 경계하고 일본과 친교해야 한다는 북방남계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친러 성향의 명성황후와 여흥 민씨 세력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탄핵을 받아 전라남도 보성으로 6년간 유배되었다가 1890년 5월 특사로 풀려났는데 1890년 5월 조중엽에서 조중응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1894년 9월 청일전쟁 전야에 일본 특파대사인 의화곤 이강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다녀오는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친일 행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귀국 후인 12월 외무암은 참의에 임명되었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에 관여했으나 1896년 2월 아관 파천으로 김홍집 친일 내각이 붕괴되자 일본으로 망명했는데 10여 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면서 고마바 농학교에서 강습을 받았습니다. 외국어학교의 조선어 교사로 활동했으며 양장과 차 재배를 경험하고 농업기술 실험과 이론 등을 일본인 기술자로부터 전수받았으며 또한 정치와 법률학을 수강했습니다. 1906년 3월 특별 사면되어 7월 귀국해 10월 통감부 촉탁으로 임명되어 농사 문제를 담당하면서 대한농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었고 11월 양재건 이인지, 이해조 등과 최초의 소년 잡지 소년한 반도를 창간했습니다. 1907년 2월 이토 히로부미의 후원금으로 설립한 대동학회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5월 이완용 내각의 법부 대신으로 임명되었으며 형법개정 총재를 겸임했습니다. 법부 대신으로 재임하면서 체포당한 의병장과 을사오저 감살단을 종신형이나 유배형으로 처벌할 것을 상주했으며 7월 고종의 강제퇴위에 앞장섰고 정리조약 체결에 참여해 정리칠적으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고종 양의의 앞장선 대가로 1907년 8월 훈이 등 태극장을 받았으며 정의품 자원대부로 승임되었고 10월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황태자를 환영하는 신사회 발기인으로 참여해 환영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같은 달 일본 정부가 주는 훈일 등 우길대 수장을 받았고 그해 10월부터 1908년 4월까지 임시감독 궁중특별경 이사무를 맡아 황태자 이은이 12월 강제로 일본에 유학 가기 전날까지 호위했습니다. 1909년 10월 말 이등방문조례 단에 황실과 정부대표 자격으로 일본에 가서 이토 히로부미 국장에 참석했고 11월 4일에는 장충단에서 이토를 애도하는 관민추도회를 발의해 진행했습니다. 12월에는 일본적 십자사와 일본 애국부인회 한국지부가 주최한 이토 사망 50일 기념 추도회에 참석했고 1910년 3월 이완용과 병합 찬성을 추진하는 정우의 경비를 지원했으며 4월 일본 관광단 정부대표로 참석했습니다. 1910년 8월 16일 농산공부 대신으로 합병조약안과 합병각서에 찬성을 표명하고 22일 어전회의에 참석해 가결시켰으며 이완용과 함께 통감 테라우치 관저에서 합병조약을 체결해 경술국적으로 지탄받았습니다. 국권피탈의 앞장선 대가로 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본 정부에서 자작자귀를 받았으며 같은 달 조선 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되어 1919년 7월 사망할 때까지 매년 1,600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1910년 11월 조선 귀족 일본 관광단을 이끌고 처와 함께 일본 주요 도시를 방문했으며 일본 메이지 천황 생일인 천장절 행사에 참여해 천황이 주는 주병을 받았습니다. 1911년 1월 은사공채 10만 원을 받았으며 8월 일제의 조선병합 1주년을 기념해 병합 1주년 감상이란 축사를 매일 신보에 실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극동의 평화를 영원히 함에 있어서 이란 병합이 필요함은 오배의 노노를 불회하고 대세에 사연한 바인데 우리는 무사히 1주년을 경과하였으니 차는 오직 천황폐하의 지인지자하신 은덕에 욕함과 오일은 대명을 배하고 조선 통치에 임을 대한 사내 총독이 일시동인의 시정과 공명정대한 조치에 화함을 위하여 연함이니라. 조선의 적자는 금해에 비로소 제2회의 탄생일에 해당하였는데 금후 3년, 5년을 점차 발육성숙하면 되고 된 일본에 대하여 충분히 보훈할지어
현재로서 미래를 추하면 유망한 장래가 유한고로여배는 충심으로 함을 불승하노라. 9월 조선 귀족회 창립 총회에서 자자기사로 선출되었고 1912년 이완용과 함께 귀족 대표로 천황 메이지 의문을 갔다가 이완용이 사망하자 국장에 참석한 후 9월에 돌아왔습니다. 1913년 1월 조선권업협회 발기와 조직에 참여해 부총재로 선출되었고 예종석 등과 함께 경성유치원 창설에 참여해 3월 평의원에 선임되었습니다. 1917년 6월 순종이 일본왕 부처를 만나기 위해 일본으로 갈 때 배종한 후 감회를 매이신보에 실었고 1918년 12월 왕세자 이윤의 결혼식이 발표되자 동화의 좋은 모범 옛 일선관계를 재현이란 글을 발표했습니다. 조중흥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화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보고서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체록되었습니다. 1919년 1월 고종의 국장위원장에 임명되어 3월까지 재임했으며 얼마 안 가서 1919년 8월 25일 종삼위의 벼슬을 지내다가 병으로 사망했는데 사망 후 자귀는 세습되어 장남 조대호가 이어받았습니다. 일본인 부인으로부터 얻은 아들과 딸은 어릴 때부터 일본에서 자랐는데 1960년 한 잡지는 일제강점기 동안 이들이 부유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조중흥은 일본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반면 러시아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았던 인물로 청일전쟁이나 을사조약 이후부터 친일파로 변절한 다른 매국노들과는 달리 박중양과 같은 신여명 친일파에 속합니다. 본처를 2명이나 두었는데 을미사변 연루 혐의를 받고 10년간 일본에서 지낼 때 일본인 여성과 결혼을 했지만 사실 한국에 본처가 있어 논란을 빚은 바 순종의 중재로 두 사람 다 본처로 삼아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1960년 기준으로 아들이 서울에서 호텔을 경영했다고 하는데 친자 조대호가 요절한 데다 조대호의 양자 조원흥도 6.25 때 납북되어 딸 조수코만 남아 진짜인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재산을 열심히 빼돌린 조중흥의 후손들. 한일합방 때 조약 체결에 찬성한 매국노 7인 중 한 명인 조중흥은 일제로부터 챙긴 경기 남양주시 등지에 70여만 제곱미터의 땅을 소유했습니다. 조중흥은 일본으로부터 자작의 자기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으로 일했으며 조사의의 직권조사 대상 400명에 포함돼 있었는데 조중흥 소유 땅은 손녀 조모 씨가 단독 상속했습니다. 손녀 조 씨는 이후 상속받은 땅을 1963년부터 2000년까지 최소 7명 이상의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매국노 조중흥의 후손들은 1969에서 1981년 사이 조 씨를 제외하고 모두 일본에 귀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내에 남은 조 씨의 재산은 서울 종로구 운리동 대지 1784제곱미터,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일본 문화원 대지와 건물뿐인데 이 일본 문화원 소유주는 기업 주식회사로 손녀 조 씨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일본 문화원이 친일파 후손에게 임대료를 내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셈인데 기업 주식회사 관계자는 일본 문화원 건물은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 환수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제 때인 1939에서 43년에 중추원 참회 등을 지내 400명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된 친일파 정교원의 후손 역시 대부분의 재산을 매각한 상태로 정교원은 전국 각지에 총 8만 5천여 평의 토지 및 임야를 소유했습니다. 정교원의 후손은 이 부동산을 모두 매각한 뒤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취재 결과 정교원의 후손은 95년 경기 평택시 토지를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 2,100만 원을 체납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2007년 대한민국 친일반민족 행위 자재산조사위원회는 조중흥의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기로 결정했는데 후손들이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조중흥이 한일합병 직후 친일행위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권적 혜택을 받은 점을 보면 이 땅 역시 조 씨의 친일행위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일제 36년은 정리칠적 제대로 알기 제34대 법부 대신 조중흥이었습니다.